이 미션 파서블 이 책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부가 미션 임파서블, 2부가 미션 파서블입니다. 근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부분에는 이 선교에 오해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잘못 이해한 부분들,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들,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위기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의 어려운 부분의 위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흔히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오해들, 정말로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오해들이 많은데 그 오해들을 좀 다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미션 파서블 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잘 읽고 훈련을 받고 나면 그런 오해들이 엄청 많이 없어지고 잘못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선교를 가장 성공적으로 은혜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선교로 마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첫째로는 많은 분들은 선교사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는 뭐 현지에 가면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죽기를 각오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가난을 뚫고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잡혀가기도 하고 물매를 맞기도 하고 돌매를 맞기도 하고 이럴 거다. 심지어는 제가 놀라운 사실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식인종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최근에 어떤 선교사도 현지인에게 잡혀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얘기를 가지고 마치 지금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잘못입니다. 선교사는 순교해야 된다. 과거에는 순교를 대망하는 그런 순교도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아름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의 삶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선교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죠? 물론 아프리카에 가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어렵게 살기도 합니다. 선교비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간 선교사들, 아주 좋은 나라에 간 선교사들, 또 일본에 간 선교사들, 뭐 어디에 간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죠. 첫째, 뭐 날씨적으로 어렵고 말라리아, 가난,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행정이라든 무슨 국가의 모든 질서들이 아주 많이 엉망인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런 속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지역에 이르는 선교사만이 훌륭한 선교사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선교사도 파송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똑같이 다 인성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니까 어떤 물건을 보내도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물론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기계를 고치는 걸 좋아하고 잘 고칩니다. 얼마나 많은 꼬물들을 보내줬는지 사실은 제가 다 고쳐서 사용 못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선교지에는 더 새 물건을 보내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구호물자를 보내는 데에도 세탁을 해서 운동화 끈이 떨어졌으면 끈을 만들고 단추가 떨어졌으면 단추를 하고 세탁을 잘해서 고쳐서 보내주면 얼마나 잘 입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옷을 상자에 집어넣어서 소폰에 보내서 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사의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바울이 언제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있냐, 안식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회사가 6년 일하고 7년째 1년을 쉬게 하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을 쉰다는 의미의 안식년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도전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잘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를 따라가서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자녀 가운데는 죽어도 선교지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돌아가자 울고 불고 하는 자녀들을 달래가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고국에 와서 사랑을 받고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재부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분은 또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외국의 복음이냐? 북한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남의 나라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에 선교사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선교사 파송을 할 때 파송식이 눈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한 말을 보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십시오. 그곳에 뼈를 묻으십시오. 근데 요즘은 선교사가 현지에 뼈를 묻는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나이에 현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많은 오해들이 있죠. 저는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는데 선교단체에 속해서 선교지를 가면 선교단체가 후원금을 다 주느냐? 그런 후원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것이고 또 선교단체가 이 전략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케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선교단체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외국 선교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 모든 선교비를 외국 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선교비를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펀드레이징을 하는 선교사가 있고 전혀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는 믿음 선교를 하는 분도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 자기의 신앙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선교비도 질문을 해요. 이재환 선교사님, 감비아에서는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대답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감비아식 생활비를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간 선교사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수준이 너무 높은 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콩 같은 데는 7,000불, 8,000불 매달 받아도 참 입에 풀칠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홍콩입니다. 나 홍콩의 선교사를 그렇게 중국 본토를 위해서 보내고 싶었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한 가정의 선교사에게 8,000불씩 선교비를 보내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못합니다. 그러나 서양교회의 선교사들은 굉장합니다. 보통 7,000불, 8,000불은 기본입니다. 그 안에는 여행경비, 노후대책, 자녀교육비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있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같은 참 이 잘 사는 나라의 선교사들은 충분한 그런 보장이 있고 노후 대책과 보험 대책과 여행 경비와 자녀 교육비가 다 있지만 이것을 다 친다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 한 사람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아예 겁이 나가지고 한 사람 선교사를 보내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한 사람의 선교사도 무서워서 못 보내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100불도 갈 수 있고 200불도 갈 수 있고 300불, 400불, 500불도 갈 수 있고 교회가 선교사를 일단은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들도 알아야지만 교회도 알아야 되는데 선교지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지 선교사 때문에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감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비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참 고마운 말이기는 하지만 선교지 때문에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 때문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든 선교단체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누구나가 선교 훈련은 기본입니다. 요나 선교학교라든지 미션 파서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든 선교단체가 설교 훈련을 하는데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 교인들이 선교의 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를 모르는 선교는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잘 알지만 선교사를 모르면
그것도 선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ASZ까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훈련을 받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성사를 제때 제 나라에 제 시간에 보낸다면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선교부가, 선교 책임자가 선교에 대한 이런 아주 이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주먹구구식 선교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선교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좋은 열매 보기도 힘들고 많은 선교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미션 파스블 책의 앞부분을 미션 임파스블, 이 선교의 위기라는 말,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어려운 말을 왜 쓸까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후원자 여러분들, 선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전문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경제적인 문제는 회계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는 거기 찾아가는 것처럼, 배우는 것은 학교를 찾아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듯이 선교도 이제는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나는 꼭 여러분들이 교회나 개인이나 좋은 훈련, 선교사조차도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가능한 한 긴 시간 동안 좋은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선교지에 갔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경제를 절약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미션 파스블을 기대합니다.